여보, 어제 동창회 갔다 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서로 얼마나 늙었는지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옆반 김 부장 기억나요? 그 사람 이제 걷지도 못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본인 건강은 완전히 버렸더라고. 설마 그렇게 큰 회사 다니던 사람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 사장은 딸이 집도 사주고 용돈도 넉넉히 준다는데 혼자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 왔대요. 전할 사람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그 사람도 여보, 솔직히 무서웠어요. 우리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 선생님 부부는 달랐어요. 76세인데 약 한 알도 안 먹고 매일 데이트하고 손주들이랑 영상통화까지 하는데 그 나이에 서로 손잡고 데이트한다면서요.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60세 이후에 모임 갔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노후를 위해 돈만 모으고 계신가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잃으면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을 잃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집니다. 당신이 40대든 60대든 이 영상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행복한 노후를 위한 6가지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올해 76세이고 30년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아프면 소용없어요. 제가 항상 가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걷기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요. 아침 식사 후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꿉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 나이에 약국하는 길도 모를 정도로 약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면 놀라시나요? 비결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꾸준함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술은 한두 잔만 마십니다. 제 아내 이미경도 12세인데도 건강합니다. 아내는 저와 달리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는 편입니다. 아내 말로는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다고 합니다. 큰 병으로 키우지 말고 검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고 항상 말합니다.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 꼭 지키는 3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첫째, 매일 10분 이상 걷기. 둘째,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 유지하기.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다른 것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또래 친구들 중에는 병원에 다니느라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젊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노후에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건강에 이어 2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제 친구 김영철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69세인데 정년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조경 관리를 맡아 월 65만 원을 받고 있어요. 영철 씨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큼 당당한 게 없다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돈을 스스로 벌어 쓴다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존감의 핵심이니까요. 또 다른 친구 최순희 씨는 50대 초반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월급의 세는 무조건 저축했다고 해요.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도 가입했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 역시 젊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교사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절약하며 살았어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함께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두 번째 법칙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조기에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늦어도 50대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보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하자면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노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세요.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취미를 개발하세요. 그것이 나중에 소득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노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건강과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번째 법칙은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제 친구 이상철 씨와 박영미 씨 부부는 올해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둘 다 70대인데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정이 넘칩니다. 그들의 비결을 물었더니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상철 씨는 매주 토요일을 데이트의 날로 정해 아내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은 데이트의 날입니다.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해도 행복해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와 제 아내도 비슷합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에게 소홀했던 적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친구 장미숙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를 친구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평생 함께한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다 보면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해요. 서로의 건강도 챙기고 마음의 짐도 나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식사를 합니다. 함께 근무했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서로의 근황도 전하고요. 그런 만남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번째 법칙,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정기적인 데이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오래된 친구들과 꾸준히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맛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노후의 행복을 배가시키는 요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네 번째 법칙은 평생 배움입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제가 교직에 있을 때부터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는 문장입니다. 제 이웃 강동훈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77세인데 7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영어를 공부하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즐긴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계속 배우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뒤처지지 않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배움의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은퇴 후에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서 작업만 하다가 이제는 사진 편집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텃밭 사진들을 편집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 다른 지인인 임혜숙 씨는 68세인데 65세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동네 작은 모임에서 심리 상담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과 끈기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네 번째 법칙, 평생 배움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둘째,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강좌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특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섯 번째 법칙은 목적 있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 말은 제 친구 조현우 씨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조현우 씨는 73세인데 은퇴 후에도 동네 초등학교에서 주 3회 과학 특별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이었던 그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의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은퇴 후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체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체육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노인분들께 맞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다른 지인인 박정숙 씨는 69세인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에게 사랑을 주는 일이 제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덕분에 제 마음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정년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섯 번째 법칙, 목적 있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아침 오늘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방향 없이
흘러가는 배와 같습니다. 반면에 목적이 있는 삶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에도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또는 자신의 직업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6번째 법칙은 자기 관리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이 말은 제 이웃 윤미란 씨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윤미란 씨는 72세인데 동네에서 젊어 보이는 할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스킨케어는 기본이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라고 합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자세도 바르게 유지한다고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을 방치하면 더 빨리 늙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제 또래 남자친구인 김호중 씨는 76세인데 매일 30분씩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자세도 바르고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도 매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활력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건강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단순히 외모만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일상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6번째 법칙, 자기 관리를 위한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부 관리와 단정한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셋째,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외모에서도 드러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가꾸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6가지 법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경제적 자립, 건강한 인간관계, 평생 배움, 목적 있는 삶, 그리고 자기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간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은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제 노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학교에 가던 생활 패턴이 갑자기 사라지니 허전하기도 했고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도기였습니다. 저는 은퇴 후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 둘째,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기. 셋째, 매주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나이 든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컴퓨터도 다룰 수 있고 영어 회화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상실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의 상실, 건강의 상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 이러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행복한 노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실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제 경우 퇴직은 직업의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통해 매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이별은 슬프지만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 나이가 주는 지혜가 만나는 시기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6가지 법칙은 건강, 경제적 자립, 건강한 인간관계, 평생 배움, 목적 있는 삶, 그리고 자기 관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미리 노후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면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건강, 관계, 배움, 목적, 자기 관리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번아웃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당장의 성공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경제적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것이 나중에 목적 있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걱정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물질적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이 모여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젊다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